결국 면접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게 가장 이 면접의 가장 기본인 거거든요. 여러분의 약점은 여러분이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 자소서를 펼쳐놓고 여러분의 이제 질문들을 뽑아보시면 아, 내한테 분명히 이런 거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 사람 보는 게 비슷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석 의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이 금융권 면접에 대해서 이제 저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권 면접들 보면요, 인성, 토론, PT, 세일즈, 팀 프로젝트, 창의성, 뭐 외국어 뭐 많습니다. 자, 이게 많은 건 뭐냐면 요즘 점점 더 이제 더 많아질 겁니다. 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요. 협상 면접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사람을 이제 들들들 볶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면 굳이 블라인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대1 앉혀놓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제가 이 CT에 있을 때 인터뷰를 해보면요. 한 10분 정도 있으면 그냥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뭐를 해왔는지. 예, 10분만 대화하면 다 드러나요. 이 친구 뭘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지 그냥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 워낙 대량으로 이제 공채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니까 면접은 더 강화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다양한 면접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 회사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공사라고 해봅시다. 자산관리공사. 자,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거기는 뭐 인성 면접도 있지만 PT 면접이 사람 잡습니다. 뭐냐 하면 자료들을 왕창 줍니다. 왕창 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술 시험 치듯이요. 프레젠테이션을 이 자료를 2시간을 준비를 하고 이제 PT를 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그 PT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런 주어진 자료들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죠. 은행도 PT 면접이 있습니다. PT 면접 뭐냐 하면 그냥 10분 준비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뭐 XX 은행의 대응 방안을 갖다 PT 해 보세요. 준비 시간 10분. 그럼 지식을 보는 겁니까? 아니죠.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발표력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얼마나 내가 상대에 맞춰서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능력들을 보는 겁니다. 같은 PT 면접이어도 이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PT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PT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발표력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PT를 해주는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인성 면접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분 자기소개 있고요. 마지막 한마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어로 자기소개하라. 요즘 뭐 글로벌로 이제 뽑는 친구들은 아마 가시게 되면 영어로 많이 자기소개를 시킬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요. 특히 영어를 많이 써야 되는 조직들 있죠.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이 코트라 같은데 지금 신한은행의 글로벌 이 쪽으로 지원한 친구들 이런 쪽은 영어 면접 이거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도 있고요. 상황에 대한 질문들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곤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고객이 이제 고객과 관련된 거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번호표 없이 와서 내 거 먼저 처리해 달라 그런다.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공기업 같은 곳에서는 이제 다르겠죠. 고객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부장님이 등장할 겁니다. 부장님이 이거 부당한 지시를 한다. 너는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친구를 뽑는다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객이 번호표 없이 온다. 그럼 어떡할 것 같습니까? 그냥 무조건 줄 서라고 그럴까요? 자, 그것도 이상해 보이죠. 그리고 먼저 처리해 주는 것도 더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건 저 사람 왜 나한테 왜 번호표 없이 왔을까? 이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당해서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번호표 뽑으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예,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해야 되는 답변들은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왜 그러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생각하셔서 대답을 하시면 그쪽에서 되게 이 정도의 합리성 가지고 있으면 업무들은 잘 하겠다라고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답하는 거 보면요, 그냥 느낌 와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순발력, 유연성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런 유연성하고 순발력은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혼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예, 그런 상황들을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거기에서 근무할 때 어떻게 할 건지를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 실제 면접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자소서 보니까 6년에 걸친 도전이 있네. 어떤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물공포증이나 인생의 큰 장벽 극복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면접 갔다 온 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요거가 짧아 보이나요? 길어 보이나요? 자, 6년에 걸친 도전이 있다. 어떤 내용이죠? 라고 했습니다. 물공포증이란 인생의 큰 장벽 극복한 것입니다. 뭔가 짧죠? 허전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이걸 붙이죠. 예,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자소서를 읊습니다. 근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자소서를 보니까라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네 자소서 다 봤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뉘앙스입니다. 면접에서 뉘앙스예요. 그러면 자소서 읊지 마라.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모국어면 당연히 저 사람의 의도를 압니다. 저 사람 자소서를 봤고요. 그리고 자기도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소서를 보니까 6년에 걸친 도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럼 물공포증 극복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궁금하면 이 사람 물어봅니다. 그럼 뭘 물어보냐 하면 근데 왜 해군은 군대 갔다 왔지? 이거 물어봤습니다. 아니 물공포증이 있다면서 해군은 왜 군대 갔다 왔느냐? 공격한다고 이제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물바닥에 발이 닿지 않은 패닉이 걸린 수준이다. 그래서 훈련소 많이 힘들었지만 그냥 정신력을 극복했다. 그냥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깔끔한 답변이에요. 그러면 면접관도 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대화들이 튀어나와요. 뭐냐? 수영 얼마나 배웠죠?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10개월 됐는데 자유형, 평형은 어떻게 하고 뭐 저병은 어떻게 하고 뭐 혼자서 장황서를 늘어놓으면 그리고 여기에다 대고 끈기로 결국은 수영을 저병을 배우게 됐다라고 도전 정신과 끈기와 열정으로 뭐 이야기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죠. 이 사람이 이제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실제 면접 가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왜 편안하게 해주냐 하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의 가면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긴장 상태에서 뭘 진행하려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실제로 정말 건실한 청년인지 아닌지 보는 거, 이게 면접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이제 대외 활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겠다고 해서 이런저런 준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건전하고 상식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준비도 잘 돼 있으면 그냥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려고 그럴 겁니다. 이 친구도 그랬어요. 그래서 4대 영법주 상대 영법 정도는 한다. 난 배워도 안 될 건데 라고 했더니 주 5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짧지만요. 어쨌든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 말 통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치고 들어옵니다. 면접관이. ISA 뭔지 설명해봐라.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준비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된다 그랬죠.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절세 상품 하나로서 재형저축 같은 급여소득자 한정됐지만 농민, 어민까지 대상 확대되고 200만 원 면제되고 분리과세. 자, 저런 용어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면요. 그냥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분리과세, 절세, 뭐 여러분 농민, 어민 이게 솔직히 그냥 준비 안 한 상태에서 튀어나올 수 있느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면접관은 그냥 이 친구 준비했구나라고 느낌이 오죠. 저렇게 불시에 ISA를 툭 물어봤는데 답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준비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딴 거 물어보죠. 결혼하면 돈 관리 어떻게 할 거냐고 뜬금없는 걸 물어봐요. 뜬금없는 거. 아니 내 직장 생활하고 월급 관리가 뭐 저쪽에서 왜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는데 이건 그냥 편하게 해주려 여러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대답 재밌게 했어요. 맞벌이 하면 이렇게 하고 외벌이 하면 제가 관리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친구예요. 자기만의 이 스타일도 가지고 있고, 예. 그랬더니 이제 뭐 용돈만 주느냐 관리할 거다. 전형적인 경상도 스타일이구만. 흐흐 뭐 이렇게 하고 면접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초 이내로 짧게 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 준비하면서 힘들었다. 그래서 면접관까지 온 이 순간 너무 행복하다. 소주 한 잔 따라드리고 싶다. 이러고 마지막 한마디 끝났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안 가지고 옵니다. 이게 왜 바꿨냐 하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이제 2년 정도를 준비했었습니다. 농협 5급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었고요. 근데 번번이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저기 이 농협 5급 면접은 한 번밖에 없죠. 실무 면접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은행을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 붙든 떨어지든 이제 얘는 다시는 이제 농협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한 2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 짝사랑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할 말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마지막 할 말 뭐니?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 내용 없는 처음에 어떻게 짜왔냐면 또 각오를 짜옵니다. 그냥 뭐 농협은행에서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짜왔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진짜 이게 네 하고 싶은 말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멍해졌어요. 모의 면접 하다가. 쌤 왜요? 그랬더니 야 이건 그냥 아무나 하는 얘기잖아. 이건 뭐 지금 대학 원래 이제 졸업한 친구도 첫 취준한 친구도 농협은행 면접 가서도 할 수 있는 얘기. 뭐 딴 데다 썼다가 농협에 어떻게든 한번 붙어서 가서도 할 수 있는 얘기. 근데 너는 2년 동안 농협만을 주구장창 노려놓고 이제 준비해놓고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밖에 없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야 싹 다 바꿔라. 진짜 하고 싶은 말 뭐니? 너는 이제 여기서 떨어지든 붙든 두 번 다시 여기 올 일이 없는 거예요. 붙으면 다니는 거고요. 떨어지면 딴 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이 장소는 너한테 올 수 없는 장소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 거를 짜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주 따라드리고 싶다라고 하고 나온 거예요. 자기 이제 더 이상 후회 없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진솔하다라고 느낍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상황들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를 그런 어떤 이 스테레오타입으로 고정된 걸로 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예, 자기 이야기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분위기 화기애애했다. 당연하죠. 가면 뒤에 여러분 모습을 봐야 되니까 모든 은행이나 면접장 가면 윽박지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해줄 겁니다. 자, 목소리 제일 컸다는 것 시종일관 웃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친구 면접할 때 보면요, 약간 몸도 이렇게 흔들어요. 몸도 뭐 답변할 때 몸도 흔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쌤 이거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거 뭐 딱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거슬리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안 거슬리면 딴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거슬리냐? 안 거슬린대요. 그러면 안 거슬리는 거예요. 예, 과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굳이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예, 사람이 사람답게 보여야지.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절도 있게 뭐 무슨 사관학교 갑니까? 그냥 예, 이 서비스하는 곳인데 여러분이 은행원들 저기 만날 때 창구 뒤에 앉아 있는 은행원이 무슨 절도 있게 앉아 있으면 좋나요, 그게? 아니죠. 근데 왜 면접장에서 그렇게 가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과도하게 튀는 게 아니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분하고 조용해서 일부러 목소리 크게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제가 좀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 친구 이공계를 나왔던 친구여서요. 좀 넌 목소리 좀 높여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좀 자신 없어 보인다 해서 그냥 예, 일부러라도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는 좀 보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게 이제 붙기 전에 저한테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이제 쌤 이거 참고하세요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보내준 거 그거였었어요. 자, 이건 증권사인데요. 쫄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소형 증권사를 이 친구 갔더니 서울에 이제 중위권 대학이었습니다. 중위권 대학이었는데 갔더니 이제 뜨아하죠. 뭐냐 하면 정말 스펙이 너무 화려합니다. 여러분 이제 증권사 이 무슨 자산운용 파트가 됐든 아니면 이런 쪽에 가보시면 압니다. 스펙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친구도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쌤, 이 친구가 이제 은행만 준비했던 친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행 말고도 좋은 회사가 아주 많으니까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내라. 그래서 증권사를 시험 이렇게 냈는데 붙은 거예요, 서류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도 놀란 겁니다. 쌤, 제가 왜 붙었어요? 애들은 붙여줘도 예,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붙었어요? 부터 해가지고요. 이 가서 뭔 얘기 하나요? 이게 이제 걱정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너한테 관심 없었으면 그쪽에서 부르지도 않는다. 예, 불렀으면요. 뭔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나 가서 잘 어필하고 오라 그랬어요.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주문한 게 뭐냐면요. 너 이제 면접 가게 되면 굉장히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서 만나보면 알겠지만 스펙이 뜨르르 할 거다. 하지만 쫄지 마라. 이게 이제 제 이야기였어요. 너한테 관심 없었으면 부르지도 않았고 예, 불렀다고 하면 너에 대한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으니까 네 거나 잘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하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펙들 너무 좋았는데 딱 이거예요. 고급 한식집에서 접시에 담겨 나온 음식들처럼 정갈하고 조리 있게. 자, 증권사입니다. 증권사고 본점에서 근무해야 돼요. 경영지원 파트로 들어갔으니까요. 본점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정갈하고 조리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만 딱 집어서 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그걸 트레이닝 시키죠. 그러면 아까처럼 자소서 구질구질한 거 붙여놓은 게 뭐냐 하면 음식이 나왔는데 그냥 막 때려 넣은 거예요. 무슨 뷔페집 뭐 이렇게 접시처럼요. 그 안에 뭐 온갖 음식 담아서 이만하게 해서 상대에게 주면 상대가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안 좋아합니다. 정갈하고 아주 깔끔하게 나온 답을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주로 그거 중심으로 연습을 했고 스펙은 리스크. 예, 실제로 리스크로 작용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스펙 화려하게 적어 놓으면요. 상대가 뭘 생각하냐면 첫 번째가 우리하고는 안 맞다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도망갈지도 모른다. 예, 뽑아놓으면 딴 데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그와 관련된 이 좀 내가 스펙이 좀 괜찮은데 좀 낮은 회사, 소위 말해서 지원자가 별로 없는 회사를 지원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거 중심으로 묻습니다. 왜냐하면 뽑아놓으면 대부분 도망가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채용 프로세스라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한번 뽑아놓으면 위에 이제 CEO들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되고 확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들이 까다롭습니다. 채용과 관련된 건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요. 뭐 사람 비웠다고 뭐 계속 수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오랫동안 같이 다닐 친구들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스펙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것에 다 붙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스펙 좋은 친구들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될 건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그냥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은행 이 면접을 보면요, 이게 이제 거의 종합판입니다. 한번 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공통 질문 같은 걸 던집니다. 자, 체리피커 뭔지 이제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금 금리 더 달라고 떼쓰는 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럼 자기 견해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체리피커는 뭐냐 하면 케이크 위에 체리만 먹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금융 상품들 중에서 혜택들만 챙기고 더 이상 이제 거래들을 안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체리피커라고 그럽니다. 실제 은행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요. 여러분들 아마 신용카드 같은 거 보면 체리피커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는지 느낌이 올 겁니다. 전월 실적 얼마 이상, 그리고 이거 할인 한도 얼마까지만 된다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정교하게 짭니다. 저도 신용카드 있을 때 그 짜는 거, 상품 개발 짜는 거 자체가 아주 이제 거의 과하게 확률의 이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짜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그걸 스pen딩이라 그러는데 카드 사용 실적이 이 정도 되고 우리한테 수익이 얼마 떨어진다는 걸 정교하게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도 이제 체리피커들까지 다 생각하고 그걸 짜거든요. 자, 어쨌든 금융회사가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답변을 뭐냐 하면 무조건 예스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협상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높은 금리 주는 대신에 다른 상품하고 세트 판매해가지고 윈윈해 보겠다. 자, 이런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시게 되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창구에 앉아 있고 손님이 이런 거를 묻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트레이닝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 트레이닝하고 있으면 면접장 가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못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친구가 나한테 뭔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대답 못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그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모르면 몰랐지, 대답을 못할 거는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 관련 질문도 나옵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많죠. 사람 들들 볶습니다. 앉혀놓고 저렇게 좀 인성 면접들을 타이트하게 하는 곳은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들들 볶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신문 기사 읽은 사람 뭔지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관련돼서 신문 기사가 크게 났었던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면접관의 의도도 뭐였냐 하면 금리 인상 얘기하라는 거였고요. 그날 이제 아침에 신문 봤으면 헤드라인 일면 모든 경제신문하고 이 신문의 경제면이, 일간신문 경제면이 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도배가 돼 있던 상황이니까요. 그건 당연히 그냥 취준생, 그것도 금융권 오는 친구는 미국 금리 인상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의도를 담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들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야기를 해주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말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정보에 대해서 달라는 겁니다. 자, OECD 국가 중 부동산 자산 비중 상당히 높다. 소폭 상승할 거고 그렇게 되면 주담대 리스크 커지게 되고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나 LTV
비율 같은 거 상향 조절해서 리스크 선제적으로 이 관리해야 됩니다. 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 보면요. 키워드들이 보이죠. 뭐냐 하면 부동산 자산 비중, 그다음에 소폭 상승,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LTV 비율. 자, 이런 금융권을 준비한 친구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키워드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냥 준비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면접에 가게 되면 좀 입에 이런 것들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한순간에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금융권 관련돼서 공부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항공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항공사와 관련된 용어들을 익혀야 되듯이 금융에 오는 친구들은 금융과 관련된 용어를 익히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 블라인드 채용이고요. 이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아라라고 하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학교도 못 보고요. 학점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럼 여러분에서 이제 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이런 금융에 대한 준비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자, 뭐 기본 질문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익히시고 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 뭐 지원하게 된 이유 물어보는 거, 이건 너무 기본 질문이죠. 그 다음에 금융인으로서 어떤 역량 가지고 있나, 은행원으로서 어떤 역량 가지고 있니, 아니면 이 보증보험 신보 지원하셨는데 이 신보인으로서 당신은 어떤 역량 가지고 있냐,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은 다들 준비해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관들도 다 준비해 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질문은 거의 밑반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한 2개 정도 물어보면 대충 이 친구 답변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임원 된다면 어떤 사업 강화시키고 싶으냐, 그리고 친구들은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주로 누구에게 물어볼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친구 없을 것 같은 애들.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 좋은 데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못 본다고 그러니까요. 예, 뭔가 스펙이 화려해요. 화려한데 그리고 막 자소서 보니까 온갖 잘난 얘기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제 같은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질문하냐 하면, 친구들은 너 성격 뭐라고 얘기하니? 왜냐하면 저는 그게 리스크거든요. 잘난 거는 이제 알겠어요. 잘난 거는 알겠고 이 들어오면 조직에서 잘 융화하고 우리하고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요, 가장 궁금한 것을 질문합니다. 예, 잘났다고 자소서에 왕창 적어놓은 친구에게 무엇이 잘났는지를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걱정이 되는 거죠. 아예 잘난 건 알겠는데 이 조직 들어오면 융화는 잘할까? 팀워크는 좋을까? 예, 얘 성격은 어떻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궁금합니다. 그럼 질문들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친구들이 성격 뭐라고 하느냐? 그럼 답변 들어오는 거 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질문, 거기에 관련된 대인관계와 관련된 추가 질문들 던져보면 얼마나 평소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냥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피상적이고 내용이 깊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로지 자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마침 뭐 부서 자체가 굉장히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면 뭐 오케이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못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그 친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만약에 뭐 어떤 프로그램만 다루는 쪽이다라고 하면 뽑아줄 수도 있는데 인사다 못 뽑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스펙 좋아도 못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의 약점은 여러분이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 자소서를 펼쳐놓고 여러분의 이제 질문들을 뽑아 보시면 아, 내한테 분명히 이런 거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 사람 보는 게 비슷하거든요. 자, 리더로 활동해본 경험이 있으면 말해봐라. 요즘에 이제 이런 구조화 면접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몇 단계 더 내려갈 거예요. 그 리더하면서 어떤 친구들이 제일 싫더냐, 그런 친구 어떻게 다뤄봤니, 뭐 이런 것들 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역량들, 이 기본적으로 역량들을 갖춰져 있는지가 그냥 드러나게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턴 다른 곳에서 했다라고 하면
인턴 딴 데서 했는데 여기 왜 지원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거예요. 그 질문 많이 받죠. 예, 왜 물어볼 것 같습니까? 배신자 같아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 은행원 입장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하나은행 인사팀장인데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인턴 했어요. 그냥 딴 데 가서 잘 배워왔겠네. 오히려 고마워하죠. 예, 우리 돈 안 들이고 딴 데서 잘 배워왔으니까요. 그래서 예, 은행원들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슨 배신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런 거 하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여러분 느낍니다. 그럼 어버어버하고 앉았어요. 저런 게 바로 손님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곤란한 질문들. 예, 답변할 때 어떻게 답변하는지 얼마나 잘 받아쳐내는지를 보면 서비스 할 때 잘하겠다 못하겠다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창구에 앉아 있으면 숱하게 곤란한 질문들을 받습니다. 거기에 그거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큰 의도 없습니다. 고시공부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아픈 것을 찌르는 거죠. 고시공부. 왜 공무원 안 하고 은행은 하느냐. 예, 저게 싫었으면요. 아예 자소서에서 떨어뜨렸을 겁니다. 근데 고시공부 뻔히 한 거 알고 뽑아놨으면 그건 뭐냐면 이 친구 딴 게 또 매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시 공부했었으면 그래도 법률 지식은 꽤 많이 알겠네. 그다음에 CPA 했었으면 회계 관련된 건 꽤 많이 알겠네. 일단 그거는 자산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들을 물어보는데 이런 거 답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버어버 우물쭈물. 예, 자신 없고요. 예, 그런 말꼬리 흐리고 그런 애들은 손님한테 갖다 놓으면 큰일 나겠다. 진짜 얘는 고시하는 애구나 하고 서비스하고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면접이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면접을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한 번씩은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연습 없이 되는 게 없다고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대화하고 그냥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요. 흡사 이제 여러분이 물에 들어가서 처음 수영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처음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구나 다 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수영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물에 뜹니다. 예, 근데 이제 혼자서 이상한 방식으로 막 자세 잡고 열심히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걸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의 모습을 동영상 찍으세요. 동영상 찍으면 자 이제 아빠 엄마한테 부탁해도 되고요. 친한 친구한테 부탁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주고 나한테 질문도 주고요. 나를 한번 찍어달라라고 해서 찍으면 이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말할 때 말꼬리를 흐리는구나. 내가 말을 우물쭈물하고 있구나. 잘 안 들리는구나. 예, 내가 웃지 않는구나. 내가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구나. 이런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결국 면접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객관적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게 가장 이 면접의 가장 기본인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이때까지 여러분을 객관화시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데요. 그냥 친구들 이제 만약에 스터디를 하면 뭔가 지적해주고 모범 답안해줄 게 아니고요. 그냥 내 거나 동영상이나 열심히 찍어달라 그러고 그거 집에 앉아서 이제 이어폰 꽂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그런 동영상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서요. 분명히 다른 친구는 어떤 점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왜 나는 그 모습이 안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습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배우들 다 만들잖아요. 예, 갑자기 대통령도 됐다가 군인도 됐다가 거지도 됐다가 다 바뀌듯이요. 예, 여러분들도 조금 연습하면 객관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웃어야 되죠. 특히나 서비스 직종 가시는 분들. 만약 은행이라고 하면 서비스 직종이죠. 웃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거 다 치우고요. 내 말이라도 좀 또박또박하게 하느냐. 상대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큰 소리로 잘 이야기해 주느냐. 그다음에 내가 잘 웃느냐. 이런 것들이 서비스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본점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금융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보험사나 증권사에 경영 지원 파트를 간다. 그러면 굉장히 기획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핵심적이고 요약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답변이 횡설수설하는지 중언부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핵심을 담고 딱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상대에게 맞추세요. 면접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상대에게 맞추는 겁니다. 프로포즈 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상대방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맞추기는 하되 꾸미지는 말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면접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